여러분, 청약에 당첨되고 싶다면 이 정도는 꼭 알고 청약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제목 그대로 정말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청약부터 하면 안 되겠죠. 청약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청약 외에 일반 매매, 재개발, 재건축,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일반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죠. 시세대로 사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너무 오래된 주택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곳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새 집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 좀 오래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 이제 리스크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일대가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게 되고 그 분담금을 낸다면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매는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입찰 금액을 내가 적어서 내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싸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도 정말 잘 나오고요. 하지만 일반인이 경매를 공부하기에는 벽이 좀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청약은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일반 주부들도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되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물건이라면 그 사이에 가격이 더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2, 3년 동안 가격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1억이라는 차익이 생긴 겁니다. 완공 시점에 이제 가격이 6억이 되니까 대출도 6억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통 70% 정도가 나오고 내가 생애 최초라면 많게는 80%까지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입되는 현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투자는 내 투자금과 시간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을 10% 금액으로 구매하고 수익률까지 좋으니 제가 청약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1순위로 나뉘는데요. 먼저 특별공급부터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기 위한 청약 방법인데요.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특공이라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애 최초 특공이 있어요. 생애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20, 30대가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혼인신고 후에 7년 이내에 있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자녀 특공은 기존에는 이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봤는데 이제는 2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부터 다자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장애인 특공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고요. 노부모 부양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께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기관 특공은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 군인이시거나 특정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께 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자, 다음은 1순위입니다. 청약저축통장에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그 외에 비수도권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왜 10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세대주 자격 갖춰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청약 전에 예치금은 만들어 놔야겠죠. 예치금에 대한 내용은 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보통 하나의 단지가 청약을 하게 되면 특공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날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1순위보다 특별공급이 하루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에 넣기 전 우리는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공 신청을 하는 날 청약홈에서 저녁 7시 30분 이후에 청약 일정 및 통계 그리고 분양정보 경쟁률에 들어가시면 해당 단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특공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1순위는 어느 타입에 넣으면 경쟁이 적을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특공 때 경쟁률이 적었던 게 1순위 때도 그대로 경쟁률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내가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첨이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 이 특공 경쟁률을 먼저 확인하시고 경쟁률이 가장 적은 타입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특공 조건도 되고 1순위 조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특공 한 번, 1순위 한 번, 같은 단지에 총 2번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동일한 타입에 넣었다고 하면 특공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1순위에서 또 걸러지니까 저는 1순위만 넣는 분들보다 2배 더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청약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저는 청약, 경매, 재개발, 재건축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청약이 가장 쉬웠습니다. 청약만큼 쉽고 안전한 게 없더라고요. 책 한 권 읽고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청약 공부할 때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줄여서 아청이시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정말 쉽게 쓰여져 있고 이거대로 따라만 한다면 누구나 청약 당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약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책 좀 한 권 추천해달라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아청이 시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내년에 정말 청약으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